방금 막 끝난 LAFC의 콘카프 챔피언스컵 준결승 1차전. LAFC가 멕시코 강호 툴루카를 2대1로 꺾어내며 결승 진출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승리 한가운데에는 결국 또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상대 툴루카 감독조차 손흥민을 의식하다가 팀 운영이 꼬였다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경기 흐름 자체를 뒤집어 놓은 존재, 2개의 키패스가 그대로 2골로 이어졌고 경기 최우수 선수 평가까지 받아냈습니다. 틸만 득점 장면에서 몸을 돌리는 순간 동작은 말 그대로 감탄이 나왔고 타파리에게 꽂아넣은 프리킥은 충격적으로 날카로웠습니다. 오늘은 경기 내용은 물론 손흥민의 움직임과 남은 일정까지 전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LAFC는 팀 내 최다 득점자이자 가장 믿을 공격 자원인 부안가 없이 이 중요한 경기에 나섰습니다. 부안가는 경고 누적으로 1차전 출전 금지 상태였습니다. 콘카프 챔피언스컵에서 지난 4년 동안 5골을 넣은 팀 에이스가 빠진 셈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공격 부담은 전부 손흥민에게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툴루카도 절대 만만한 팀이 아니었습니다. 리가 MX 2연패를 달성한 현 챔피언, 이번 대회 준결승에서 LA 갤럭시를 합산 스코어 7대2로 박살낸 팀입니다. 경기 전 콘카프 랭킹 기준 툴루카가 1위, LAFC가 2위. 말 그대로 최강자끼리 붙은 한판 승부였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3-4-3 포메이션의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틸만 다비드 마르티네스와 함께 공격 라인을 구성했습니다. 부안가의 빈자리, 그 무거운 짐을 손흥민이 직접 메워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전반전은 숨막히는 긴장전이었습니다. 툴루카의 안토니우 모하메드 감독은 포지션 기반의 안정적인 빌드업 전술을 들고 나왔고 LAFC는 빠른 전환 플레이로 맞섰습니다. 전반 22분 손흥민이 중원에서 공을 잡아 상대를 벗겨낸 뒤 중거리 슈팅을 때렸지만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전반 내내 두 팀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팽팽한 접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LAFC는 전반 내내 28%에 불과하던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후반 6분, 마침내 첫 골이 터졌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샤프 엘버그의 그라운드 크로스가 박스 안으로 들어왔고 그 공은 손흥민 발끝에 닿을 듯 말 듯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이미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비수를 등지며 공간을 만들어내는 움직임, 수비 한 명을 자기 몸에 묶어두는 영리한 포지셔닝, 바로 그 찰나 생긴 틈으로 팔렌시아의 크로스가 다소 불안하게 올라왔고 손흥민은 터치로 틸만에게 넘겨줬습니다. 동시에 손흥민은 몸을 돌며 수비를 끌고 빠졌고 비어버린 공간으로 튀어나온 공을 틸만이 강력한 발리슛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손흥민이 공간도 만들고 길도 열어주며 떠먹여준 어시스트, 시즌 통산 13번째 어시스트였습니다. LAFC는 기세를 몰아 불과 2분 뒤 두 번째 골까지 넣는 듯 했습니다. 손흥민이 오른쪽 측면으로 날카롭게 찔러 넣은 패스가 시작점이 됐고 반대편 윙백 샤프 엘버그가 팔렌시아의 크로스를 받아 마무리했습니다. 경기장은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VAR이 개입했습니다. 리뷰 시간만 무려 6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박스 안에 있던 마르코 델도의 오프사이드, 득점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터졌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VAR 심판이 오프사이드 기준선을 잘못 그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거세게 제기됐습니다. 국제축구평의회 IFAB 규정에 따르면 오프사이드 판단 시 공을 기준으로 온사이드 라인을 그릴 때 공의 중앙이 아니라 가장 앞쪽 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선수 신체 역시 가장 앞으로 나온 부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화면 캡처가 퍼졌고 파란색 온사이드 기준선이 공이 앞쪽 끝이 아니라 중앙을 지나고 있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6분이나 돌려봤는데 이게 정말 명백한 오프사이드냐, 선을 잘못 그린 것 아니냐는 분노가 SNS와 LAFC 팬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중남미 심판진이 멕시코 팀에 유리한 판정을 내린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기 내내 쌓여있던 심판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이 장면에서 다시 폭발한 것입니다. 결국 LAFC는 이 대형으로 달아날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린 채 1대0 리드를 지키며 후반전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분위기는 묘하게 흔들렸고 툴루카는 기다렸다는 듯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73분, 결국 툴루카가 균형을 맞췄습니다. 파울리뉴가 박스 근처에서 영리하게 공을 흘려줬고 예수스 안굴로가 박스 바깥에서 왼발 크로스샷을 정확하게 감아차며 골망을 갈랐습니다. 스코어는 1대1. 이 대회는 원정 득점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툴루카의 원정 동점골은 단순한 한 골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의미를 가진 골이었습니다. 만약 2차전에서 합산 스코어가 동점이 된다면
원정 득점에서 앞선 툴루카가 유리해지는 구조였습니다. LAFC 입장에서는 뼈아픈 실점이었습니다. 동점이 된 뒤 경기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툴루카는 점유율까지 높이며 흐름을 장악했고 LAFC는 역습으로 숨통을 트려 했지만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패스는 끊기고 전진은 막히고 팬들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냐는 답답함이 경기장 전체를 감쌌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분위기는 점점 툴루카 쪽으로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LAFC 입장에서는 손에 잡힐 듯했던 승리가 미끄러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후반 추가 시간 LAFC가 프리킥 기회를 얻었습니다. 경기장을 뒤집을 마지막 찬스, 그리고 다시 손흥민이 공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페널티 박스 왼쪽 안쪽에서 얻어낸 프리킥. 거리도 애매했고 각도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공을 내려놓고 조용히 조준했습니다. 경기장 공기까지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발이 돌아갔습니다. 손흥민의 발끝에서 떠난 공은 날카롭게 휘어지며 박스 안으로 정확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수비와 골키퍼 사이 가장 까다로운 지점으로 꽂힌 공. 그 공을 향해 가장 높이 솟아오른 선수는 니키 타파리였습니다. 강력한 헤더,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2대1. LAFC의 극적인 역전골이 터졌습니다. BMO 스타디움은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함성은 귀를 찢을 듯했고 선수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뛰쳐나갔습니다. 팬들은 미쳐 날뛰었고 툴루카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또 손흥민이었습니다. 시즌 통산 14번째 어시스트, 그리고 이 대회에서 17번째 어시스트였습니다. 득점은 없었지만 두 골 모두 손흥민 발에서 시작되고 손흥민 발에서 끝났습니다. 팀이 가장 힘들 때 해결사처럼 나타나 승리를 끌고 갔습니다. 미국 매체들도 곧바로 손흥민을 경기의 주인공으로 지목했습니다. 여러 매체는 부안가 없이 나선 LAFC를 손흥민이 직접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힐만의 골로 이어진 공간 창출, 그리고 타파리 결승 헤더를 만든 프리킥까지. 두 장면 모두 손흥민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원파이낸셜 등 MLS 전문 매체들 역시 토너먼트 어시스트 공동 1위에 오른 손흥민을 강하게 치켜세웠습니다. 슈터는 슛을 쏴야 한다는 압박도 있지만 오늘은 어시스트 2개로 모든 걸 해냈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골이 없어도 승리를 만드는 선수, 숫자보다 무서운 영향력. 오늘 손흥민이 딱 그런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준결승에서는 MLS를 대표하는 또 다른 팀 내슈빌, SC 소식도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같은 날 티그레스와 맞붙은 내슈빌 SC는 60분간의 기상지연 끝에 열린 경기에서 앙헬 코레아의 결승골을 허용하며 0대1로 패했습니다. MLS 전체가 흔들리는 밤이었고 결국 시선은 자연스럽게 LAFC 한 팀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LAFC는 이번 승리로 2차전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MLS는 물론이고 LAFC 팬들 모두가 이제 이 팀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결승행 티켓까지 단 한 경기. 하지만 남은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2차전은 5월 6일 멕시코 툴루카의 에스타디오 네메시오 DS에서 열립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걱정이 시작됩니다. 이 경기장은 보통 원정이 아닙니다. 해발 2670m 고지대입니다.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프로축구 경기장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곳입니다. 산소 밀도가 낮아 적응되지 않은 팀은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평소보다 훨씬 빨리 지치고 호흡은 가빠지며 다리는 무거워집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버티는 것 자체가 전쟁이 됩니다. 여기에 툴루카는 홈에서 20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단순히 강한 수준이 아닙니다. 자기 밥줄 같은 홈구장에서 상대를 찍어 누르는 팀입니다. 뜨거운 홈팬들의 함성까지 더해지면 라본보네라로 불리는 그 경기장 분위기는 원정팀에게 말 그대로 지옥과 같습니다. 한순간만 흔들려도 삼켜버리는 공간, 심판 압박, 관중 함성, 고지대 체력전까지 전부 버텨야 합니다. LAFC가 맞이할 2차전은 그냥 축구 경기가 아니라 생존전입니다. 하지만 LAFC에도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1차전에서 못다 한 아쉬움이 하나 있었죠. 바로 부안가의 부재였습니다. 그런데 2차전에는 부안가가 복귀합니다. 이 대회에서 지난 4년간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돌아옵니다.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악몽입니다. 손흥민 하나 맞기도 버거운데 부안가까지 동시에 선다면 툴루카 수비진도 절대 편할 수 없습니다. 1차전은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됐고 손흥민의 발끝에서 끝났습니다. 부안가 없이 치른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팀의 두 골을 모두 만들어냈고 시즌 14번째 어시스트까지 완성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한 판입니다. 고지대 원정, 뜨거운 툴루카 팬들, 험난한 분위기. 모든 조건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1차전을 잡아낸 LAFC에게는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입니다. 손흥민과 LAFC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